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파월 의장이나 연준에서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유포시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은 시장에 위험이 다가왔을 때 금리를 인하하거든요. 올해 지수는 최소 2800포인트 지점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 동의합니다. 단 시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닙니다. 시장의 질적인 측면이 좋아지려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습니다. 잘한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같은 패턴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주식 투자자 분들께 제가 경험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자리에서는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주입니다.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지수 빠지는 건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두 달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시장의 분위기는 올해 상반기 상황 하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지난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더라도 상반기에는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많이 갔고요. 여름장에서는 이차전지가 많이 갔었고요. 하반기에는 HBM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갔습니다. 올해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익률 파도 타기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온 이유도 올해 시장에서의 그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기 위해서 애청해 주시고 집중해 들어주시면 올해 2024년도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20년 이상 시장에 경험하면서 터득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패션이 바뀌었죠. 패션이 바뀌었다는 것은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금융시장의 구조는 최상단부의 이제 금리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최상단부에 위치해 있고요. 자금의 운용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시장이 외환 시장입니다. 환율 시장이죠. 다시 말해서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 환율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의 웨이브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장 단계에서는 상품 시장이 있죠. 뭐 원유라든가 곡물이라든가 등등등의 시장이 있고요. 그 아랫단에 선물 시장이 있고 그 아랫단에 주식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특히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제일 하단부에 있는 주식 시장은 그 흐름에 대한 완전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또한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주식시장에 오랜 시간이 있으면서 과거 흐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예단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이번까지 해서 3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거 말고요.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 하에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의 그 3차례 흐름이 있었는데요. 주식시장의 가장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상승 요인으로 발현시켰던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리가 동결됐을 때 시장이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어떠한 그냥 충격파적인 위험 요소가 발현됐다라는 것이죠. 위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그 시장에 대한 충격파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리가 동결됐을 때 주식시장 오히려 더 강하게 흐름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가장 강했던 시점에서의 그 진행되었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미국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해서 과거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3번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강세 현상에서 흐름이 진행되었던 시점은 지난 2005년, 6년 뭐 요 즈음에 금리를 동결시켰던 이 지점에서 지수 나스닥 기준으로 20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까지 35% 상승 진행 과정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과 19년도에 금리가 동결되었던 9개월간의 기간차에서의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볼 때도 14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무려 40%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을 판단할 때 작은 돈 말고요. 큰 돈들 있지 않습니까? 큰 돈들은 예측 가능 시장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의 돈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판단될 때는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돈들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굉장한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리스크를 테이크하죠. 하지만 큰 돈들은 위험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고 금리 상황이 동결 내지는 완만한 상황에서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때 많은 돈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준의 상황과 같이 금리가 지난 9월부터 동결이 되고 있죠. 이 동결 상황에 유지가 될 때 주시장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나 연준에서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유포시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은 시장에 위험이 다가왔을 때 금리를 인하하거든요. 이번 1월과 3월에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 결과치의 화답은 시장의 분위기를 판단해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좀 더 시차를 두고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메시지를 전파를 하겠죠. 그러면서 시장은 다음번에는 인하하겠구나. 다음번에는 인하하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면서 시장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서부터 올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종합주가 지수를 2800포인트를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우세적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2800포인트를 목표 지수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전망치까지 내놓았죠. 20%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3200포인트까지의 내년도 지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의 지수는 너무 멀리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올해 지수는 최소 2800포인트 지점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 동의합니다. 단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 좋아질 거야 라는 분위기가 이제 확산됐습니다. 누나가 다 올해 시장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주시장이 상승할 것인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마지막 장세에서도 지수는 상승했어요. 그런데 상승 종목 수를 판단해 보게 되면 대형주 위주의 지수 흐름이 만들어지고 일부 종목들은 보합권, 소폭의 마이너스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닙니다. 시장의 질적인 측면에 좋아지려면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목의 상승 종목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종목 수 300개, 하락 종목 수가 500개입니다. 그럼 질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다? 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나온 김에 제가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한번 지수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체크포인트로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상반기 장세에 대한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최근 굉장히 강하죠. 다우지수는 역대 최고치 돌파했고요. S&P 지수 같은 경우도 최고치 지수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시장에서 흐름인데요. 미국 시장이 역대치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시장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지금까지 끌어올라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무려 4,500조에 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거든요. 이때 주시장이 한 단계 급격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법인세를 완화시켰죠.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를 사주고요. 은행에 대해서 은행채를 사줘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은행채를 사줘서 소각시켰기 때문에 남는 여유자금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기업의 회사채를 사줬기 때문에 이 회사채를 사주면서 들어온 돈을 기반으로 해서 R&D나 제품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러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은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긴 했지만 미국 정부가 4,500조, 지난 금융위기와 동일한 금액을 시장에 공급을 해줬거든요. 이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 본다면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유동성 공급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미 연준의 경우에는 금고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시장에 공급할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그 정부 정책으로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의 그 포인트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우리 그 국내 주시장 기준으로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배당락이 있으면서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과거 배당락이 있을 때는 보통 종합주가 측면에서 한 5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한 상쇄를 해가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10포인트 하락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주로 금융회사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90개 종목에 대해서 배당 기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3월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안 빠진 겁니다.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기일 변경된 종목들이 3월에 다시 배당락을 할 때의 시장에 대한 충격과 이번 시장에서 흐름의 부분도 변수로서의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연말 그리고 이번 장 출발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되는 것은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영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12월 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그 인사이동이 주로 3월에 있거든요. 금융기관들은 은행을 제외하고 증권이나 연기금이나 운용사 같은 경우는 3월에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3월에 인사이동 이전에 12월까지의 수익률을 놓고 그 사람의 성과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2023년도에 매니저들이 얼마나 매매를 잘했는지를 평가할 때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 기준의 수익률을 확정시키기 때문에 이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장부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지난 연말 연초 장세에서 시장이 좋았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매년 똑같은 그 반복적인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기관들은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대규모의 주식 매수를 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그 2023년도까지 매년 2조에서 3조 정도 규모로 시장에 매수를 했고요. 이 매수된 자금은 1월에 매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월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보다는 매도로의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1월장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되묻으시겠죠. 1월장 좋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 동안 1월장 상승 그 횟수는 13번 중에 9번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장에서는 거의 상승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기관은 매도를 하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1월장은 지수적 관점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시장의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종목별 관점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왜? 주식 수익률은 기관이 살 때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기관은. 그래서 이때 시장이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1월장은 지수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되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렵습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자동차가 좋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거든요. 이 순환매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과 금리의 변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 운용되는 미국채 10년 수익률, 우리가 이제 많이 판단의 그 기준으로 잡고 있는 상품이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상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체크해서 그림을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 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바닥점을 찍고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3.8%를 중심으로 한 그 심리적 지지의 영역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다시 말해서 미 금리, 실제 금리, 이 부분이 반등 타이밍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분위기보다는 등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달러 인덱스 시장에서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01.50 이 부분이죠. 굉장히 두터운 지지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환율과 금리의 상황에서의 시장 변수가 반등 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여기서 뻗어나가기보다는 다소 흔들림의 과정에서 1월장은 등락의 과정이 미국 시장의 연출의 모습이 진행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위아래 흔들림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의 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1월 장에서부터 지수가 뻗어나가기보다는 지수는 일부 상승해서 1월 장 흐름이 진행되겠지만 1월 장은 오르내림이고요. 2월 장부터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3, 4월에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 4월에는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있죠. 당연히 우호적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장은 지난 12월 장 상승 대비해서 흔들림의 과정이 1, 2월 장에 나타날 것 같고요. 3월 장의 지수의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흐름이 강하게 진행되는 이러한 시장 움직임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짧게 구간별로에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대답은 반도체겠죠. 너무 반도체다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이제 종목을 판단하고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너무 큰 덩어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월, 2월, 3월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1월, 2월, 3월장, 4, 5, 6월장까지는 제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죠. 그래서 1, 2, 3월, 1, 4분기, 1분기 내에서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앞서 1월장은 지수적 관점 측면에서 시장이 뻗어나가는 시장에서의 흐름이기보다는 오르내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흐름의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가운데에서의 시장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주 내에서는 순환이 될 겁니다. 반도체가 일부 움직였고요. 자동차가 또 움직일 거고요. 또 전기전자가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매 성격에서의 종목 간의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요. 수익률 게임. 나는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중소형주 섹터나 다른 이제 테마나 어떤 탄력적인 종목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1월장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적 관점에서 영향도가 좀 작고요. 시장의 돈이 항상 성장주 섹터의 일부 자금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긍정적일 때는.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흐름이었고 로봇주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흐름이었고 지금 올해로 넘어와서 지난 12월부터 성장주 섹터에서 2차 전지나 로봇주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만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제약바이오 섹터는 일부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1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컨퍼런스라든가 또 셀트리온의 합병 관련한 뉴스들도 있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지수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흐름에서의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2월에는 2차 전지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후에 이사연지 워낙 이제 관심도 높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월에는 이사연지가 움직인다는 대략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3, 4월에는 반도체. 이런 흐름으로 1, 2, 3월 그 시장에서의 종목 간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앞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지만 지금 지난해 그 시장에서 움직였던 대단한 상승을 보였던 상반기의 태조 이방원 그림에도 나오죠. 중반에 이찬지와 로봇주, 하반기에 HM 반도체 요 흐름을 잘 타서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장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 지금 또 제가 하나의 그림을 추가로 섹터 지수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KRX 헬스케어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투자 포인트를 제약바이오 섹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대형주 섹터로의 제약바이오의 1차적인 흐름이 진행될 겁니다. 좀 더 좁혀드리면 셀트리온은 이미 일정 부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쫓아가기보다는 저는 제약군 내에서의 종목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대 제약사를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유망한 종목이라고 해서 한미약품. 기존의 유한양행 한번 상승 주고 바닥에서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광동제약, 대웅제약 정도가 전체 제약주 중에서 흐름이 긍정적인 섹터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1월장은 제약바이오 섹터로의 관심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2, 3월은 2차전지와 반도체로 순환 흐름을 타면서 매매를 하시면 이번 장 지난해와 같이 그냥 포모 남들이 수익 나는 데 있어서 나는 시장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 연동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죠. 시총 비중이 17%, 18% 정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9만 원을 간다라고 본다면 지수가 3,000포인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지수와 연동되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7만 9천 원, 8만 원의 수준의 지수라고 하더라도 2,800포인트를 미리 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렇다라고 본다면 제가 1월장에 대한 지수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8만 원 전후로 한 가격 이 지점에서는 일단 이익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손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주가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매도의 타이밍이 또는 손절의 타이밍이 잡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고 팔고를 통해서 일정 구간의 손실이나 수익을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8만 원 전후 가격으로 해서 매도하고 저는 한 7만 5천 원 정도에 다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3, 4월 정도의 상승 흐름이 또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서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1, 2월은 또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로 운용을 하시고요. 삼성전자는 3월 대비해서 2월 말부터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측면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익률 극대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월에 5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5만 1,5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무려 40%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연말까지 해서 7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 연초 연말 전후로 해서 8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3, 4월 시장에서 삼성전자 9만 원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8만 원 넘어가는 가격 구간에서부터는 삼성전자의 기대치를 조금 기존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놔드리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지난해 보시더라도 HBM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던 반면에 삼성전자는 안 움직였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핑퐁 핑퐁 하면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은 긍정적이되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까지의 상승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줬고 3, 4월에는 다시 반도체 섹터의 소부장 종목들이 최근 안 가고 있지만 이 섹터의 종목들이 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 전략으로 파도 타기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